네, 여기저기 둘러봐도 또 이런 방송은 딱 하나더라고요. 이한영의 딱 이거. 오늘도 MTN 이한영 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의 주제로 제가 받은 건 춘절이었습니다. 또 중국의 명절, 또 명절하니까 설레는데요. 특별히 춘절을 꼽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춘절하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네. 설날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에서도 뭐 최대의 명절이라 그러고요. 그렇죠. 시작한 지 뭐 2000년 전부터 시작했다는 게 설에 유력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춘절이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화되겠는데요.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정말 춘절에 얼마만큼 많은 이동을 하는지 중국 사람 혹시 드러나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감이 안 와요. 얼핏 뭐 기사 제목으로 봤던 네. 게 이 철도로 이용하는 귀성 인구만 한 3억 명 정도다. 네네. 사실 대한민국이 5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숫자를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운송 인구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3억 명 이것만 해도 많은데요. 네. 제가 찾아봤어요. 네. 열심히 찾아봤더니요. 중국에 정말 이동하는 이유 깜짝 놀라 마십시오. 광명일보라는 중국의 신문을 제가 직접 찾았는데요. 네. 2015년에 올해 춘절의 전체적인 이동 인구가 작년보다 1억 명이 또 늘어나서요. 와. 무려 37억 명이 이동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야 인구가 14억인데 왜 37억 명이냐면 왔다 갔다 한 번 기차 타고 비행기 탔다 보다 한 번씩 카운트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도 보여주다시피 우리가 이제 40일간 정도를 우리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춘절 대이동 기간이라고 이제 잡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나온 숫자가 되겠는데요. 37억 명 감이 약간 안 잡히는데요. 광명일보 신문 기사에 따르면요,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양주 이제 그 호주, 뉴질랜드인데요. 여기에 인구가 모두 함께 이동하는 규모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가 이동을 진짜 하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3억 명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철도 운송망 보면 2억 8,900만 명. 작년보다 10.1%가 또 늘어났고요. 네. 이거 보면 매일요. 앞으로 그 40일 동안 매일 723만 명이 타는 거야. 기차를요. 항공운송만 하더라도 4,752만 명. 항공운송도 작년보다 8%가 늘어났는데 이것도 항공기가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에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누가 중국을 무시합니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수로만 밀어붙여도 대단한데 최근 들어서는 뭐 갖가지 산업에서도 좀 두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네. 많이들 이동한다고 국내에 무슨 수혜가 되는지가 궁금할 것 같은데 그들이 이동하면 뭐합니까?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들 한국으로 오나요, 이 시기에? 네, 맞습니다. 중국의 이제 이동 인구가 어느 정도 이제 해외 여행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가 정말 네.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얼마 전에 또 출장 다녀오셨는데요. 그리고 출장 다녀서 포함해서 해외 우리나라 사람들이 5천만 명 중에서 연간 몇만 명이나 얼마나 해외 뭐 김포공항이나 이쪽 같은 데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저 얼마 전에 싱가포르 갈 때도 네. 보니까 뭐 중국 사람들도 많았고 네. 한국인들도 꽤 많이 나갔던데. 네, 정확한 수치 알려드리겠는데요. 네.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복수로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승무원을 제외하는 거가 되겠네요. 공식적으로요. 1,500만 명이 해외 나갑니다. 매년요.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요. 13억 인구 중에서 아직까지 해외여행이 많지가 않아요. 많이 간다 하더라도 지금 작년에 1억 명을 겨우 넘었다 안 넘었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중국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갈 길이 먼 것이고요. 중국 정부 예측하는 숫자가 앞으로 한 2020년에서 2025년에 되면 네. 연간 놀라지 마십시오. 5억 명 정도가 외국에 갈 거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에서의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해외여행 또 많이 가면 뭐합니까? 네. 돈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통계 하나 또 제가 차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좀 준비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 오는 해외 여행객들이 과연 1년에 한 번에 올 때마다 얼마만큼 돈을 쓰는지 또 준비해봤거든요. 전체 평균 대비 1인당 소비 지출이 한 2,270달러로요. 1인당 38%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1인당 해외 소비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와서 돈을 쓰는 경우가 네.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 중국 수혜주 얘기할 때 뭐 갖가지 이슈가 되고, 여기 나오고 있네요. 이건 앞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출국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특히 네. 그 중에서도 한국에 오는 사람이 많은 건데요. 잠깐 설명이 드리면 올해까지 해서 작년에 올해 1억 명이 이제 넘어섰다는 네.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로 오는 숫자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보통 한 790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겠어요. 한국관광공사 예상치고요. 내년에는 중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오거든요.
그럼 중국인들이 얼마나 쓰는지도 한번 볼까요? 네네. 이 각국에서 네, 보면 네, 화면인데요. 이거 보시면 국적별 한국 입국자의 평균 여행 지출인데요. 일본 사람은 짜다 그러잖아요. 네. 일본 사람은 1인당 1,000달러 거의 남짓 쓰는 거예요. 근데 화끈하게 중국 사람 보십시오. 2,270달러고요. 러시아 사람도 많은 시청자분들 많이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네. 특히 러시아 분들은 중국 사람들 약간 또 쓰는 게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면세점에서도 뭐 과자나 이런 거 파는 데 있잖아요. 네. 싹쓸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과 중국 사람 약간 소비 패턴이 다른데 여하튼 러시아랑 중국이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다. 이거 이해하시면 뭐 답이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돈을 많이 써요. 중국인들이 뭘 사는지 어디에 쓰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뭐 소비 패턴 변화가 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소비 패턴에 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저도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조사해봤어요. 뭐 제가 혼자 얘기하더라도 좀 안 믿으신 분이 많잖아요.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지난주 레포트를 내는 걸 제가 다 한번 조사해봤더니요. 네. 2005년과 2014년의 소비 패턴, 이렇게 춘절 기간의 소비 패턴을 조사해봤더니 약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2005년만 하더라도요, 소비가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았어요. 돈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네. 한 번 보너스를 받아서 한 번에 좋은 걸 사자.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자동차라든가요, 가구 같은 냉수성 소비재가 많았던 것이 과거 10년 전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네. 작년에 조사를 볼 걸 보니까 IT라는 거 보겠어요. 핸드폰이라든가 뭐 텔레비 뭐 다 포함되겠고요. 그리고 네. 주얼리 제품, 그러니까 보석류 이런 거가 되겠죠. 그리고 뭐 이어링 이런 거, 액세서리 제품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문화 콘텐츠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 콘텐츠는 영화도 있고요. 뭐 드라마 이런 것도 있겠고요. 알게 모르게 여기서 술 마시고 노는 거 있죠. 노는 것도 있겠고요. 여행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요. 이런 쪽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게 당연히 소비 패턴이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네. 영화 관람이 이제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차트인가요? 네, 이거 보여드리겠는데요. 2000년 초반부터 작년까지요. 작년까지 계속해서 박스 오피스가 계속 늘어나니까 영화에 대한 그 관중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5% 정도 늘어난 것이 작년의 모습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화 콘텐츠 쪽의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한류를 수출하는 이런 쪽의 종목들을 오늘 수혜주로 꼽으시는 거예요? 이건 맞는데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루안이라고 아세요? 엑소 전 멤버 아니에요? 네, 엑소에 있다가 맞아요. 좀 나간 친구잖아요. 네. 근데 CJ ENM에서 올해 1월 달에 중국이랑 합작해서 영화 개봉한 게 있어요. 수상한 그녀라고 혹시 영화 보셨어요, 작년 우리나라? 네, 그 뭐 낯성에 가면 네, 이런 네, 그거죠. 네. 그거에 이제 중국판을 한중 합작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거가 지금 대박이 났어요. 바로 이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식의 이제 그 제목이 약간 바뀌어 있는데 네. 한중 합작인데 1월 말 기준 박스 오피스 2위입니다, 지금요. 이게 CJ ENM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만큼 중국 사람을 노리고 거기를 위해서 우리나라 합작 영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뉴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합작 영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생성에서 CJ ENM과 같이 중국으로의 진출이 좀 활발한 업체에 주목해보자. 그럼 중국 수혜주 오늘 여기서 끝내시는 건가요? 더 없나요? 중국 수혜주 뭐 여러 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호텔신라. 이번에도 호텔신라도 이용하셨죠? 면세점 하나 네. 샀죠. 뭐 많이 좋은 거 사셨어요? 아니요, 립스틱 하나 샀어요. 네, 그러니까 그 호텔신라 같은 거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분명히 되는 거 맞겠고요. 여기도 보여도 앞서 잠깐 전에 했던 CJ ENM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 관련된 그런 거 신경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MPK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미스터 피. 네, 피자 맞아요, 미스터 맞아요. 피자인데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체인 사업에 들어갔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피자 누가 먹냐 하지만 이제 피자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한번 들어갈 때마다 새롭게 론칭할 때마다 장사가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MPK 같은 거 그리고 대형 같은 것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현은 이거 섬유주잖아요. 어떤 브랜드죠? 모조 SP라고 들어보셨죠? 알죠. 여성 자켓류 네, 많이 네, 나오는데. 네. 대현을 얘기를 지금 별로 재미없는데 주식이요. 작년 추석 때 많이 괜찮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직접 가봤어요. 우리나라 매장에 대현을 한번 가봤어요. 보통 백화점에 엘모 백화점에 가봤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이 정말 추석 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샵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대현 같은 거 한번 간직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대현도 한번 포함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는 중국, 그 안에서 그들이 소비하는 패턴을 한번 쫓아가 봤습니다. 오늘 중국 춘절 수혜주로 호텔신라, MPK, 대현, 그리고 CJ ENM 꼽아봤으니까요. 관심권 여기 두고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영영의 딱 이거, 이영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